그럼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글을 쓰기에 앞서 개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과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합하여 되새김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개념들이 모여서 그 의견을 만들어내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체들을 혹은 물건들을 어떻게 인식해서 이것들을 타인들에게 알릴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의자들이 있죠. 우리는 이 의자들을 인지하고 이 의자를 의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의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은 그 의자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의자라고 이름을 부를까요?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의자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의자들을 바라다 봤을 때 머릿속의 형상과 일치해서 그것이 의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의자들을 우리는 의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물체도 인식을 할 수가 없으며 그 물체를 부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다른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어머니란 무엇인가? 아버지란 무엇인가? 학생이란 무엇인가? 학교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들보다도 더 어려운 개념들도 많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작가 혹은 본인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의 형태가 확실치 않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identify, 다시 말해서 동일화하기 힘듭니다. 이 개념들을 포멀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개념은 머리 혹은 생각 속에 존재하여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아다시피 생각 자체가 추상적이죠. 그리고 글을 쓰는 이는 이 개념을 일정 형태로 명확히 고정시켜 기억해야 합니다. 글을 쓰려면 이 개념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것들을 탐사와 조사를 하며 고정시킨 개념에 연관된 것들만 찾아내어 이들 또한 정의된 추상적 개념과 일관성을 보여주며 언어로 옮겨야 합니다. 이후 추상적 개념과 현실에서 구체적인 일들이 일치하는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이성적 언어로 일관성 있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개념 정의하고 설명하기 장르의 글쓰기란 고정시킨 개념과 현실 속 구체적 예들을 언어로 표현하여 개념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럼 개념 정의하고 설명하기 글쓰기는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하나요? 먼저 글은 감성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수필을 쓸 때나 아니면은 스토리텔링을 할 때처럼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 전달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라야 합니다. 표현이요. 독자들로부터 사고를 하도록 요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장르의 글쓰기는 추상적인 것들과 구체적인 것들의 복합체입니다. 이 복합체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조합하고 일정한 형태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은 반드시 그 의미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내려줘야 합니다. 독자가 알겠거니 하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작가의 책임입니다. 즉, writer's responsibility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독자들은 작가가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는 한은 알 턱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정의되고 나면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추상적이건 구체적이건 간에 모든 것을 고정시키고 난 후에야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죠. 이 복잡한 세상을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현상이나 이슈가 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제를 재단한 후 여러 단어들을 조합하여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사용하고자 하는 단어들의 뜻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단어들의 혹은 표현들을 정확히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하면 글 전체의 의미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이용하여 글을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나 청중들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그 개념을 잘 나타내는 표현들로 문장을 만들어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아무리 잘 표현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개념을 진리 차원에서, 즉 그 개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에서 전달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입장과 방향을 정해 그 개념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르는 작가가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여 현실에서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삶의 토대를 삼으며 이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글쓰기입니다. 이 장르의 글을 연마하면 논쟁을 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주제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이 되겠습니다. 이성적인 인간은 생각에 따라 행동합니다. 생각이 있는 곳에 말과 글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겠죠. 또한 이성과 감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행동 뒤에는 어떤 생각이 있게 마련입니다. 생각 속에는 직간접 경험과 지식과 사상과 철학이 녹아있죠. 생각이 불명확하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거니와 그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깊은 의미와 확고한 논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그 행동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이런 법칙은 개인의 말과 글 그리고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연결된 모든 활동 분야인 정치, 법, 경제, 언론, 예술, 과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언제나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분야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달리 내린 정의 안에서 용납이 되고 안 되는 것, 행위, 물질들을 분리하여 그 뜻을 달리 적용합니다. 그리고는 정의를 내린 테두리 안에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죠. 개인의 행동을 뒷받침해주고 해당 분야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해주는 개념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 정치, 경제, 인문, 예술, 과학, 법, 의학, 종교,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사랑, 미움, 정의, 평등, 희생, 성공, 야망, 우정, 창의력, 군중심리 등 이들은 다 개념들입니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런 개념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우선 머릿속에서 의미와 범주가 명확해야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런 개념의 특징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결코 어렵다고 여기지 않은 단어라도 막상 이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일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의 글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의 부모 혹은 나의 친구의 부모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존재하는 부모의 추상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개념 속의 일반적인 구체적이란 말의 대척점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부모를 대상을 하고 있어서 글 쓰이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실에서 그 의미에 부합하여 벌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 이 개념에 대해서 글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죠. 개념을 설명하는 글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어떤 원칙을 제시하거나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해당 분야, 사회과학적 분야 등의 현상을 정의한 후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나 자세한 물질이나 물체를 소개하여 개념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즉, 우선 추상적 세계를 정리한 후 이를 기반으로 물질적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주제가 되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리고 분류를 하여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고 순차적으로 서술을 하는 등 여러 작문의 기법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글의 모범 답안은 없지만 글은 조직적이어야 하고 설득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글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겠죠. 독자로 하여금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할지 말지 망설이게 만드는 글을 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전적 정의는 개념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개념의 의미가 비단 사전적 정의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와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은 개념을 택해 정의하고 설명할지라도 사람마다 달리 정의를 내리고 또 달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처한 위치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다면 반드시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한 편의 에세이에서 해당 개념에 연관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글이 독자들에게 논리적으로 더 많은 호소력을 가지고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재로 택하고 또 버릴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 글을 써야 하는지 유의하고 글쓴이가 택한 의사 전달의 효율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주제문에 맞춰 에세이를 구성해야 합니다. 가급적 감성을 절제하고 경험과 지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글을 써보도록 합시다.